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제평화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바쁜 행정을 펼치고 계신 분이죠. 정장선 평택시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YBC 뉴스 권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제 사무실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느새 2019년도 한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먼저 올 한 해 시정 운영 방향과 현재까지의 성과를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 된 지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동안은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우리 평택이 여러 가지 좀 크게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향을 조율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택은 국민들께서도 잘 아세요. 요새는 평택이 어떤 도시인지를. 이제 평택에 이렇게 큰 항구가 있고 또 이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있고 또 삼성 같은 그런 첨단 기업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장이 빠르게 되는 만큼 그만큼 또 할 일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고 만들고 하는데 바빴습니다. 또 인구수 50만을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발전 전략 또한 가지고 계실까요? 이 국제도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품격도 있어야 되고 또 국제도시로서 갖춰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는 이제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미세먼지를 어떻게든 줄이지 않으면은 평택이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 저희가 이제 최우선 과제를 삼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일자리 만드는 것들 그리고 평택은 산업단지가 한 21개씩 있는 경기도 산업단지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이제 평택이 이런 첨단 도시로 가기 위해서 또 미래의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도 고도화를 해야 되고요. 또 평택은 여러 가지 관광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시민들이 볼 때 쉴 곳이 마땅치 않다. 이제 공원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공원 같은 그런 주민 편의시설 또 이런 관광시설이 또 많이 늘어나야 평택에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 갖춰야 되고 또 교육이나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국제도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집이 커지는 만큼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도시가 되자 그런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겠다 하셨는데 평택시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궁금합니다. 평택은 이 항만을 끼고 있습니다. 이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주변에는 이게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여기 현대제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시설이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공장도 많고요. 이런 데서 나오는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또 저희들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남부 지역 또 이 충청도까지 연합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공동으로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또 대응 방안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만 요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한다면은 저희 평택시도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환경 운동을 앞으로 대대로 전개를 할 생각입니다. 평택의 녹지 비율이 한 18% 됩니다. 평택이 평지지만은 숲이 있는 도시, 나무가 많아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한 100만 그루 나무 심는 작업도 하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평택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또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팽창과 함께 구도심을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원도심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과제고 이건 또 국가적으로도 다 공통의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사지구라든가 앞으로 이제 고덕 신도시 등등 새로운 개발 지역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 조개터라든가 서정리, 신장동, 또 안중, 팽성 이런 곳곳에 구도심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정부도 최근에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산업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적극 응모도 하고 있고 계획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은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자구책을 구해서
도심을 살리는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7개 정도 이 도시재생 지역을 선정해 놓고 있고 한 4군데는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진하고 계신 수소에너지 구축 사업에 대한 계획 또한 궁금한데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에너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평택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은 평택 포승의 가스공사 옆에 저희들이 저희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부산물, 그다음에 냉열 에너지, 그다음에 그 서부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 이제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은 수소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합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로 활용해서 이제 평택에 있어서 수소 에너지를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부에 요청해서 이번에 수소 충전소 2개, 그 다음에 수소차 100대 지원금 62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구축을 해서 평택이 수소 경제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도시가 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완성되면 저희들이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던 동부화 고속도로, 이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 동부 고속도로 문제는 뭐 선거 때도 논란이 돼 있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화가 가능하면은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만은 지화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지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지화하거나 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몇 군데 이렇게 지화하는 자체는 좀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만약 늦출 수 없다는 것은 평택의 교통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늦췄다가 나중에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5분의 1이 넘어가면은 원점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도 없고 사업 기간이 정부 예비 타당성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간신히 통과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늘어났을 때는 그 자체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고 또 사업이 얼마큼 늘어질지도 알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고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꼭 결론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항구 도시로서 유명한 평택시입니다. 배후단지 개발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항구 하면은 그냥 선석 개발하고 배가 얼마큼 많이 오느냐 이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항만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면은 평택항이 발전이 어렵다는 어떤 면에서는 큰 위기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미 다 했습니다만 이종 배후단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택항 바로 뒤에 55만 평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 여러 가지 상업시설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고 가을에 이제 사업자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항 뒤에 보면 그 쭉 배수로가 있습니다. 이 배수로도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환경 친화적으로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정부나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지원도 받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평화공원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항만 주변엔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현덕지구라고 있습니다. 지금 황해청에서 하고 있는 것. 사업자가 취소돼서 일단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경기도는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덕지구, 그다음에 평택고 관광단지도 이제 평택시에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21만 평을 한 5천억 가까이 들여서 이제 평택고 주변을 주거와 상업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연 공간 이런 걸 만들어서 평택항이 정말 좋은 항구라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서둘러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 오랜 준비 과정 중에 있는 브레인시티는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활용 효과 또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예, 브레인시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균관대학교가 제가 시장되고 나서 보니까는 이 사업에 저희는 참여하지 않겠다 공식 의사를 밝혀서 성균관대학교는 떠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아주대학병원이 이제 들어오겠다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대학병원이 저희 시한테 여러 가지 제안하는 그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서 검토 중이고 곧 결론이 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대가 오기로 한 그 부지도 저희들이 평택에 어떤 것들이 여기에 오면 좋은지 저희들이 이제 용역도 하는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평택의 미래 100년 대계를 바라고 가장 적합한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유치 작업에 들어갈 거고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옆에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50만 평도 저희들이 여기 이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업체 유치 등 가장 첨단 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주요 추진 계획과 실업률에 대한 대책 또한 있을까요? 뭐 작게는 뭐 청년 실업 대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제 평택의 사업을 이렇게 복합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큰 틀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항 주변을 대규모로 활성화하는 작업들, 거기에 또 우리가 다양한 이제 구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온전히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브레인시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기에 빨리 추진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업체 이런 것들을 대대로 유치해서 여기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기에 계획 세우는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군 부대 앞에 이런 관광지를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이 이제 거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저는 평택이 특히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 또 젊은이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도시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미군 부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택시에는 70% 이상의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개선을 위한 방안 또한 가지고 계신가요? 뭐 이제 제가 시장되고 나서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군들과 만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군 지휘관들하고 좀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이제 그 담당 부서도 미군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미군들이 볼 때 평택을 보고 대한민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좀 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위에 있어서 그 협력 체계를 만들고 있고 논의 구조를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평택에서의 이런 관계가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주는 이라는 그런 의무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전용 소통 채널 SNS를 활용하는 방법도 계획에 가지고 계신? 예, 뭐 지금 SNS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어로 된 뭐 앱도 개발할 생각이고요.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영상물 이런 평택이나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물도 제공할 생각이고 또 문화예술 교류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한국과 미국 간의 소통이죠. 교류고 그래서 양국이 서로 교류하면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미국의 뭐 책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공간을 또 별도로 도서관에 만들어지면 다양한 사람들이 미국의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서로 양국의 친선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평택시가 인구 50만 도시가 이제 돼갑니다만은 시민들께서 요새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미세먼지 등 환경도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앞으로 인구 50만 되는 만큼 거기에 몸집이 커지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평택시가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택은 이 균형 발전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평택, 송탄, 안중 이런 균형 발전 문제도 시급하고 교육이나 환경 문제 아직 과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50만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력해 주셔서 우리 평택이 정말 외부에서 봐도 또 외국에서 와서 봐도 정말 좋은 도시라는 것을 앞으로 몇 년 내에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시민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시장님의 노력을 통해서 더욱 발전해가는 평택시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